서울 아파트 값이 주간 단위 기준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치로 하락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가 맞물리면서 주택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은 일주일 전보다 0.50%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26주 연속 하락세로 2012년 5월 통계 집계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3주 연속 최대 하락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2020년 그리고 21년에 2030 세대인 영끌족들이 매수세가 몰렸던 노도강에는 낙폭이 컸습니다. 바로 노도강은 노원구와 도봉구와 강북구가 되겠는데요. 노원구는 0.88% 하락했고요. 도봉구와 강북구는 0.83%와 0.74% 내렸습니다. 은평구는 마이너스 0.61%, 동대문구 마이너스 0.60%, 송파구 0.57%, 강동구 0.5%, 영등포구 마이너스 0.54%도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개별 단지 중에는요, 노원구 월계동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이달 중순 8억 원에 팔렸는데요. 지난 4월 최고가 11억 5,750만 원에 비하면 3억 5천만 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강동구 고덕 일대에선 신축 아파트입니다. 국민평형이 10억 원대로 떨어진 거래가 등장했습니다. 이달 초 상일동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해 8월 최고가가 16억 8,500만 원보다 6억 원 내린 10억 8,500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집값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싸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11월 3주 기준으로 경기 지역에서 광명시가 마이너스 1.11% 하락으로 하락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1,500가구 규모인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6풀레닛 대형 대시양 전용면적 84.87제곱미터는 이달 12일 9억 8천만 원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15일 최고가였던 15억 2천만 원보다 5억 원 넘게 하락했습니다. 주택거래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36건이었습니다. 아직 거래 신고 마감이 며칠 남았지만은 월별 기준으로 보면은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서울 아파트 경매물건 쏟아지겠는데요. 그렇다면 경매물건 쏟아질 때 과연 매수 타이밍은 언제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 아파트 물건이 가장 많이 경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아파트는 총 11만 1277가구이고 노원구의 총 아파트는 15만 8296가구로 강남구보다 노원구가 아파트가 42.3%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보다 인구수가 많은 노원구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강남구의 아파트 경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원구보다 강남구의 아파트 경매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강남구 아파트 소유주 중에 사업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에는 사업자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경매 물건이 나오는 지역은 바로 서초구입니다. 서초구의 아파트 수가 8만 166가구인데요. 최근 금리 인상에 시장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담보대출하고
그 대출받은 금액으로 사업하다 보니까 사업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아파트 경매물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침체기였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역시 강남권에서 경매가 넘어가는 아파트가 유독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2008년 금융위기 못지않게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가 법원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자 하는 분은 언제가 매수 타이밍이냐? 바로 내년 하반기에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받으러 갔는데 그 경매 법정이 아주 썰렁하고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을 때 가장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은행의 잇따른 경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 경제가 계속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가도 내년 상반기까지 4%대의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 8월보다 0.4포인트 낮은 1.7%로 예상했으며 올해 경제 성장률은 이전과 같이 2.6%로 전망했습니다. 올해는 소비 회복 흐름이 유지되면서 기존 전망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크게 약화하면서 국내 수출과 투자도 예상보다 부진하고 소비 회복도 완만할 것으로 보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1.3%까지 떨어지다가 하반기에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에너지 수급 차질이 계속되고 중국은 내년 3월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것을 전제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팬데믹 사태가 시작한 2020년은 마이너스 0.7%,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던 2009년은 0.8%에 이어 200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기관 전망치와 비교하면 아시아개발은행은 2.3%, 국제통화기금은 2.0%,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1.9%,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8%, 한국개발연구원은 1.8% 등보다는 낮고 한국금융연구원은 1.7%와는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을 각각 5.1%와 3.6%로 전망했습니다. 올해의 상승률 전망치는 최근 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반영돼 지난 8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내년에는 전기 가스요금의 추가 인상에 그동안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이 더해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갈수록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잇따른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 장기화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2주 연속 70선 아래로 머물렀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 역시 매물이 쌓이면서 70선이 무너졌습니다. 한국부동산은 시계열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7.9로 지난주 69.2보다 하락하며 2주 연속 60대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의 매매 수급 지수가 60선에 머무른 적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2년 7월부터 10월 기간 이후 처음입니다. 수급 지수는 상대적인 수치 개념이지만 거래 가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매수세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인 0.25%포인트를 밟으면서 기준금리는 3.25%로 높아졌습니다. 6회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금리 역시 8%대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사실상 빚내서 집을 산다는 개념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금리가 오른 셈입니다. 서울 전역 역시 지난주보다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이 있는 서부권 지수가 63.8로 가장 낮았습니다. 노도강으로 불리는 동부권 역시 64.5까지 하락했고요. 중구와 종로와 용산구가 있는 도심권 역시 66.3까지 하락했습니다.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가 포함된 서남권 역시 이번 주 68.0으로 하락하며 7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도 75.0으로 지난주 75.7보다 소폭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지난주 72.8에서 이번 주 72.0으로 하락했으며 인천은 72.1에서 70.8로 떨어지면서 70선 붕괴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의 규제를 해제했지만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도 75.9로 지난주 76.9보다 1.0포인트 더 하락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